그 19세기에 위정척사 운동을 한 친구들이 있죠. 이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잖아. 지키리 바를 정, 옳은 것을 지키고 배척할 척, 사악할 사, 나쁜 것을 배척하자.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옳은 것은 뭐야? 우리 조선의 것이었고, 이들이 배척하고자 하는 것은 서양의 것이었잖아요. 이런 위정척사 운동을 한 양반 유생들이 20세기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게 되자 총칼 폭탄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권을 지키고자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봉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의병의 뿌리는 위정척사 운동으로부터 시작돼. 자, 그러면 이 의병 활동의 대표 의병장은 보통 어떤 신분이 담당했을까? 양반이 담당했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의병을 봉기하고자 해. 저기 뭐야? 전주요구 운동장으로 다 모여? 이러면 몇 명이나 모여 있을까? 나 혼자 와 있겠지? 그게 내가 이 전주 동네의 영향력인 거야. 근데 방탄소년단 B가 우리 의병 활동하게 모이세요. 걔 얼굴 보려 나도 가겠다. 10만 명 모이겠지. 그래서 항상 의병장은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누구야? 양반이야. 그래서 대부분 의병장은 다 양반이고 일반 의병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는 대부분 평민들이겠죠. 근데 조선은 문제가 신문제 중심 사회예요. 잘 섞였을까요? 의병장하고 일반 의병들이? 안 섞여. 양반은 일반 평민들하고 겸상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전술학적으로는 이 평민들이 압도적인 지략을 갖고 있단 말이야. 호랑이 잡고 다니는, 산 뛰어넘어 다니는 포수 출신도 많아서. 그럼 얘네들 말 들어쳐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전쟁을 글로 배웠어요. 근데 듣지도 않아. 어디 쌍놈의 새끼가 양반이 말하는데 껴들어 하면서 맨날 의견을 묵살했던 거야. 그래서 의병활동의 한계점, 신문제 질서를 극복하지 못해 단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의병은 3단계로 구성돼 있어. 1895년에 1단계 의병 을미의병 사건이야. 아주 간단해. 을미년에 의병이 봉기한 이유가 뭘까? 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을미년에 누가 죽었지? 명성하고 민비가 시해당했죠. 낭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무슨 사건이라 그래? 을미사변. 자, 그리고 을미개혁 중에 양반 유생들의 큰 불만을 초래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머리를 짧게 쳐라. 이거 무슨 명령? 단발령 조치. 이것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봉기를 한 거야. 자, 대표적인 을미의병장 얘기할게요. 유인석과 이송입니다. 물론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양반 유생들이 을미의병을 봉기할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유교 국가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 불효이고 이 불효를 주상저하께서 먼저 강행하시고 만 백성에게 강요하시니 필히 주상저하의 배후에 일본 군부대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일본 군부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왕실을 지키자. 이 성격을 무슨 성격이라 그러냐면 존왕양이 성향이라 그래.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존왕양의 성격을 발로하마 을미의병이 터지게 된 거야. 자, 잘 활동하고 있다가 1896년에 을미의병은 해산 조치되게 되는데요. 1896년 2월달 고종은 거처지를 창덕궁에서 어디로 옮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지로. 이걸 아간파천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고종은 자기 아내도 이러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있어. 백성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괜히 백성들이 봉기하다가 그 강한 일본 군부대한테 학살당할 수 있어. 아내는 지키지 못했지만 백성은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지를 옮겼던 고우종은 나는 이미 안전한 곳에 와 있으니 이제 그만 무기를 내려놓고 나를 지키지 말고 고향에 내려가 너네들의 가족을 지켜라. 해산 공고 조치를 한 거야. 왕께서 해산하라고 했으니 양반들이 의병장이라고 그랬잖아. 을미의병장들은 다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해산한 이유 첫 번째,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해산 권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해산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양반들이 제일 불만이 있었던 을미 개혁안 내용 중에 하나가 단발령 조치였잖아. 이 단발령을 해체시켜줘요. 머리 안 잘라도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병이 1905년에 봉기한 의병인데요. 을사년이야. 그러면 딱 봐도 뭐 때문에 의병이 봉기했겠니? 우리나라 외교권이 넘어간 을사늑약 때문에 봉기한 거야. 그래서 다섯 오종놈들 때문에 나라의 외교권이 넘어간 거야. 외교권이 넘어갔으면 나라 망한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외교권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이야기하고 조약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너의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선생님한테 넘어오면은 나는 사채업자한테 가서 사채 존나 쓰고 다닐 거야. 어차피 갚는 건 너니까. 그지? 그럼 너 인생 망하는 거지, 그지? 그게 넘어갔다고 일본한테.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여태 을사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의병장 3명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최익현. 여기다가 별표. 이 양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전라도 태인에서 제자 임병창과 함께 봉기를 했어요. 지도 문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가 나올 거야. 전라도 이렇게 태인 이렇게 있어. 그러면 최익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르셔야 돼. 자, 일단 이 최익현은 태인 지역에서 제자 임병창과 의병을 봉기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 군부대가 아니라 관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의병들은 싸울까요? 최익현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익현은 너네들이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가서 너네들의 가족을 지켜라. 고종하고 똑같은 발언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대, 의병장으로서. 그래서 이 최익현은 동족산장할 필요 없으니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 지켜라는 말과 함께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대마도로 유배가 되게 돼요. 의병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마도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스시마섬 이렇게 하죠. 자, 이것도 중요해. 대마도로 유배가 됐다라는 거. 을사의병 때문에. 그때 이제 일본 애들이 극빈 대접을 해요. 이유가 최익현은 대원군도 떨어뜨린 사람이야. 조선의 최고 가는 으뜸 귀족이라고 극빈 대접을 해. 왜? 친일로 회유하면 좋으니까. 하지만 일본의 그런 극빈 대접에 놀아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뭔가 값진 음식들이 계속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최익현은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자기를 친일로 회유하는 방책인 줄 알고 너네들이 주는 더러운 음식은 내 입에 들이지 않겠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셔. 알고 보니 일본 애들이 제공한 음식이 아니라 고종 황제가 자신의 학문정 스승인 최익현 선생님께서 스시마섬에 유배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음식을 자기 사비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그 진실을 깨닫게 된 최익현 양반 요생은 황제가 내린 이 음식을 신하가 거절하는 예법은 없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다시 투쟁한 것을 중단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알지? 그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 막 먹는 거 허겁지겁. 최익현 선생님의 페이버릿 음식이 백설기야. 떡 알아? 그거 엄청 퍽퍽하잖아. 그걸 우걱우걱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교과서에 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지? 교수님들이 문필력이 참 좋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식 투쟁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 아름다운 거지. 글 존나 잘 써. 자, 아무튼 이제 최익현 얘기하면 이제 그 이 얘기밖에 안 떠올릴 것이에요. 아마. 자, 그다음에 이제 민종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종식. 민종식은 충청도 홍주성에서 봉기를 했어. 홍주. 그래서 충청도에서 봉기했으면 민종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강원도하고 경상도 돌아다니고 있었던 최초의 평민의병장이 있거든. 이거 굉장히 유명하지. 이 사람 신돌석이에요. 신돌석. 평해에서 봉기를 했어. 영해하고 평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일단은 봐봐. 양반 이름에 보통 돌자를 새겨 넣나? 이 사람의 신분은 뭐로 유추할 수가 있지? 평민. 그래서 이 신돌석 선생님은 최초의 평민 의병장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의병장은 다 어떤 신분의 애들이 했어요? 양반이 했는데 이 신돌석이 이제 처음이었던 거야. 평민 의병장으로서. 자, 그리고 을사의병은 어떤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데요. 제발 해체되지 않았어요. 나라 망하게 생겨서 의병이 불고에 일어났어. 그러면 을사의병이 해체되려면 나라의 주권이 회복돼야 되잖아. 나라의 주권 회복되긴 건 계속 강탈당하고 있었다고. 을사의병이 1907년 정민년이 돼서 정미의병으로 발전한 거야. 그럼 이 정민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발생 이유를 알겠다. 그지? 자, 정미의병이 봉기한 까닭. 정민년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을 빌미암아 강제 신하들에 의해서 퇴위당하게 돼요. 왕이 강제 퇴위당했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순종을 겁박하여 정미 7조약을 통과시켰죠. 한일신협약.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나란일을 할 수 있는 행정권이 정민년에 넘어갔으며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어요. 자, 그럼 지금 진짜 나라 망한 거죠. 그래서 정민년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양반 의병장이 이인영과 참모장 허위였어. 그리고 이때 평민 의병장으로서 유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포수 출신의 홍범도 장군입니다. 들어보셨죠? 원래 이 홍범도는 호랑이 잡고 다니는 포수였어요. 근데 1907년에 일본 애들이 조선의 포수들이 계속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의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포수들의 무기를 전부 다 수거하겠다는 무기 수거령을 내려. 자기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자 정민년의 의병장이 된 거야. 됐어? 홍범도가 평민이야. 근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그랬잖아. 광무개혁 이후에 전국은 총 몇 도로 구성돼 있더라? 그렇지, 13도.
자, 그러니까 총대장 이인영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역별로 의병들이 따로 나뉘어져서 활동하는 것보다 하나의 군부대로 뭐 하는 게 좋아? 연합을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해서 전국 연합군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연합군 이름이 13도 창의군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이 13도 창의군이야. 자,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1908년 일본 놈들이 점령한 서울을 탈환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서울 진공작전 이행하기 전에 국제적 교전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한테 재정 지원과 그 다음에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 나라의 외교관의 서신을 계속 이인영 선생이 보내는 등 국제적 교전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시험에서 잘 나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시험에서 포인트 되는 선제로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 진공작전이 이제 딱 하루 앞둔 그런 상황이야. 내일 서울 진공작전이 계획되어 있어. 근데 총대장 이인영 선생님한테 문제가 생긴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사대부들 양반들이잖아, 유교 문화. 그러니까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부친상은 꼭 치러야 된단 말이야. 안절부절하고 있었지. 당장 내일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밑에 있었던 참모장 허위가 이인영을 배려해줘요.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떠나 보내라는 거지. 부친상 치르러 가래. 자기가 서울 진공작전이 이끌겠대.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변별력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발생해. 이인영 선생님은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끝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슨 문제로 중간에 이탈했다? 부친상 문제로 이탈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또 시험 변별력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허위가 서울 진공작전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 방향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13도 창의군 안에 일본의 스파이 밀정이 있었던 거야. 사실 일본 병력들은 이들이 서울 동대문 방향으로 진격할 거 알고 동대문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동대문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돼. 그리고 이 연합군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따로 게릴라전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본 애들한테 걸리적거렸던 존재들은 바로 이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었어요. 호남이 어디라 그랬지 내가? 그래, 전라도가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야. 여기에 있는 양반 지주들은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그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무기를 다량 구입했던 게 호남 의병들이었어. 그래서 호남 의병 타도가 많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은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의병장들을 전부 다 척수하겠다라는 일념하에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전개해요. 그래서 일본군 대대가 호남, 전라남도 지역에 파견돼서 호남 지역에 있는 의병장 1000명 정도 되는 모기를 효수해요. 그리고 효수된 모기를 시장 저작거리에 자랑하듯 걸어놓죠. 그럼 이걸 왜 걸어놨겠니? 일본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자, 이렇게 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 시행 이후에 더 이상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의병 활동이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야, 각 의병장들은. 그래서 이제 조선을 떠나서 여기 서간도, 북간도, 러시아 연해주, 만주와 연해주 땅으로 이주해서 추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되게 돼. 그래서 독립군의 뿌리는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이었고 의병의 뿌리는 19세기 위정척사 운동을 한 위정척사판 양반 유생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그래? 지금 나도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나와요. 지금 머리는 꺼져 있어요. 머리 안 돌아가요, 나 지금. 학생이 저 갈게요, 나갈게요 하고 있는데 내가 어서 오세요로 답하고 있다고. 머리가 나 이상해 지금. 피곤해가지고 필름이 끊겼어요. 자, 개화파 얘기할게. 19세기에 항구를 열어서 서양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개화파 세력들 있지. 얘네들은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게 되자 애국개봉 운동을 하는 애국개봉 단체로 발전하게 돼. 자, 이 친구들의 특징 알려드리자면은 이 친구들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사회진화론이 뭔데요? 간단하게 얘기할게. 허버트 스펜서가 국제사회 질서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대요. 자, 즉 약하면 강한 국가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뭐가 많아야 힘이 생겨? 돈.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농업을 양성해야 돼. 근대사회 산업을 양성해야 돼. 그래, 산업진흥정책에 앞장쓴 거야, 애국개몽 단체의 특징들은. 그럼 돈만 많으면 돼? 돈 많은 호구 새끼지. 민중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육을 통해 계몽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애국 계몽 단체인 거야, 이름이. 그래서 교육업에 집중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칼 폭탄을 든 것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을 든 거죠, 마이크랑. 이해됐어? 그러면 퀴즈.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1896년에 수립돼서 98년에 없어진 독립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도 애국계몽 단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가 강의 안 봐서 모르겠다. 보고 와.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할게. 1904년에 보안회라고 하는 조직이 등장하게 되거든. 이 1904년이면 러일 전쟁이 한참이었던 상황이었어. 그때 갑자기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에 못 쓰는 황무지가 너무 많대. 이 황무지를 일본 애들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개간을 하겠대요. 개간은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거지. 근데 당시 보안회라고 하는 친목단체가 있었어요. 이게 공무원들끼리 만든 친목단체였어. 보안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송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인물 알아요? 사료 해석 가능해요? 아무튼 이 송수만을 중심으로 한 보안회 소속 공무원들이 이 얘기 듣자마자 화가 나는 거야. 이거 딱 봐도 야욕이 보여. 우리나라 못 쓰는 땅, 쓸 수 있는 땅을 바꿔주겠다는 명목하에 이거를 개간지로 바꾼 다음에 이걸 명분하에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할 생각이었던 거야, 일본 놈들이. 그래서 보안의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냐, 고종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저들의 말대로 우리 대한제국 영토 내에 못 쓰는 황무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보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끼리 자치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치 개간회사인 농강회사를 수립하여 우리 대한제국의 공무원들이 개간을 할 것이니 일본 놈들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넘겨주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고종황제 입장에서도 관료들이 알아서 개간을 하겠다는데 일본 애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저지돼서 우리나라의 땅을 지킬 수가 있었다. 됐어? 농강회사 별표 사료에서 포인트야. 송수만과 농강회사. 그럼 답이 되는 선지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05년에 등장해서 1906년까지 있었던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적어, 독립협회 2. 너 강의 보면 알겠지만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입헌군주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다. 그리고 지도부들이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자 하위 조직원들이 다시 만든 게 헌정연구회야. 그래서 왜 조직의 이름이 헌정연구회겠니? 입헌군주정을 연구하는 단체라 해서 헌정연구회인 거야. 특징 알려드릴게요. 각 나라의 헌법과 의회 제도를 연구해요. 미국의 의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영국 의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가 더 조선에 맞는 체제인지 이런 걸 연구한 거야. 자, 이게 선지로 나온다면 보기 답이 되는 거는 해산 이유가 항상 답이 되는 선지로 나와요. 1906년에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된단 말이야. 을사늑약 반대 시위를 계속 전개했던 게 헌정연구회였거든. 이걸로 인해서 통관부한테 찍혀서 강제 해산당한 게 헌정연구회 해산에 관련된 역사다라는 거. 헌정연구회가 해산돼서 지도부들이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자 헌정연구회 2, 독립협회 3 조직이 탄생하게 돼. 그게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있었던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대한자강회. 자, 일단 이 대한자강회는 달마다 나오는 잡지인 월보를 간행해. 여기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자강이라고 하는 덕목을 강조하거든. 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사료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 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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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럼 대한자강의 사료인 거야. 알겠지? 자, 왜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조선 민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해서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게 대한자강의 업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항상 보기가 되고요. 답이 되는 선지로는 보통 이게 나와. 이 단체 해산 이유.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전개하다가 통감부한테 찍혀가지고 해산당한 게 대한자강회 해산의 역사야. 자, 그리고 이제 1907년에 등장해서 1911년에 없어진 신민회에 대한 업적 얘기할게요. 신민회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신민회 사료에서 포인트 알려줄게. 신민회 사료가 나온다면 유독 이걸 강조할 거야. 새로운 국민, 새로운 정부, 새로운 혁신, 뉴 이거 계속 반복되면 무조건 신민회야. 알겠지? 그리고 신사상, 신국민, 신교육 이런 거 반복해도 신민회예요.
왜 자꾸 새로운 걸 강조하죠? 이 신이 새로울 신자니까요. 알겠지? 자, 일단 이 신민회는 우리나라 평안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밀결사 단체예요. 몰래 활동하는 단체였던 거지. 핵심 인물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이승만도 있겠지만은 양기탁 선생님이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이 양기탁이 이때 당시 영국인 기자 베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란 말이야.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 신민의 활동을 알리는 기관지 신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창호 선생님은 민중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 실제 안창호 선생님은 평양에 장터가 딱 열릴 때마다 장날에 가가지고 연설을 휘황찬란하게 했던 청년 중에 하나였어. 이때 평양에 제일 가는 부자가 있거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어요. 매번 보면 장터가 딱 열릴 때 보면 어떤 청년이 재미나게 민중들을 모아놓고 계속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평양에 제일 가는 부자 이승훈 선생님이 벤치에 앉아서 그 청년의 연설을 딱 듣게 되거든. 근데 그 청년의 연설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민중들을 계몽시켜 우리 민족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 이승훈 선생님의 가슴에 와닿은 말을 한 거야. 그 청년 이름이 안창호였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소속되어 있는 신민회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은 민중 계몽을 위해서 1907년에 재채기다. 평안도 정주 지역에 오산학교를 만들어요. 오산학교. 어디에? 평안도 정주 지역에. 평안도 정주. 혹시 그 홍경래 난 알아? 아니요라니 이게 뭔 소리? 1단원 내용인데? 저런. 대표적인 게 정주성 전투인데. 아무튼 간에 평안도에 있는 지역이야. 알겠지? 평안도가 어디냐면 정은이 돼지 새끼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요. 알겠지? 거기에다 만든 거야. 민중 계몽을 위해서. 누가? 이승훈 선생님이. 참고로 이 오산학교 만드실 때 이승만도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1908년에는 평양에 대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드셔. 크리스트교 안창훈 선생님께서. 어디에다가? 평양 지역에다가. 누가? 안창호 선생님이. 됐습니까? 이거 잘 나와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자면 너 기독교 아니지? 기독교 쪽에서 만든 학교는 대부분 다 대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내가 가르치는 자사고 학교 뭐 대전에 대성고 있단 말이야. 거기가 교회 쪽에서 만든 거야. 됐어요. 예. 더 좋은 팁 알려줄게. 대자 들어가지. 그 평양의 그 대동상이 아까 알려줬지. 이 대자 들어가면 거의 80% 확률로 평양하고 관련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정 막 헷갈리고 막 모르겠어. 근데 대자가 언급돼 있어. 일단은 평양으로 골라라. 정 모르겠으면. 그럼 정답률은 80% 이상 찍히긴 한다. 자, 그 다음에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무관학교를 하나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민회 회원들이 무관학교 만들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해. 지금 나라의 주권과 그 다음에 나라의 행정권이 다 일본 놈한테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서는 일본 애들의 간섭 때문에 독립군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무관학교를 만들기는 불가능해. 그래서 일본의 간섭이 덜한 중국 땅 서간도로 가요. 신민회 회원들이.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땅에다가 어떤 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냐면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돼. 신흥강습소. 나중에 추후 독립전쟁을 이끌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무관학교예요. 신민회가 만든 거고요. 어디에다 만들었다고? 중국 땅?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다가 만든 무관학교인 거야. 그러면은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면 신흥무관학교라고 하지 왜 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나요? 이유,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 중화민국 정부가 가만히 두겠냐? 여기다 무관 만든다고 하면은 난리 나겠지. 왜 우리나라 땅에서 장교 양성하고 지랄이야. 간섭할 게 분명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정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글 공부하는 강습소예요.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간판을 이렇게 한 거죠. 신흥강습소. 근데 나중에는 1919년에 중국 땅에서 반일 감정이 심해진과 동시에 대놓고 이름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꿔요. 들어봤어? 신흥무관학교? 슬퍼. 아니야, 됐어. 나중에 이 학교가 얼마나 위대한 학교인지 일제강점기 강의하면서 알려드릴게. 그때 설명해줄게. 아무튼 됐어. 우리나라 대부분 큼직큼직한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여기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민회는 여기다가 발표. 이거 갖다 시험 문제 잘 나와.
최초로 공화정 정부를 지향했던 단체였다라는 거.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있는 체제 없는 체제? 없는 체제지롱.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왕이 없죠. 미치겠네. 자, 그럼 대한제국 시기에 공화정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폭도란 말이야. 맞잖아.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해도 돼. 이유 알려줄게. 1907년에 이미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행정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어. 진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 망한 애는 정민년 1907년이에요. 1910년이 아니야. 진짜 주권이 넘어가. 그래서 이들을 그 정민년에 들고 일어난 의병을 정미의병이라 그랬잖아. 해산된 군인도 합류하고 이들은 스스로 독립군이라고 자칭해요. 그래서 어차피 나라 망한 거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주권을 되찾게 된다면 새로운 나라는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규정하는 왕이 없는 공화정 체제의 정부를 만들고자 했었던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민의 해산. 신민회는 1911년에 해산돼요. 그러면은 맞춰. 1911년이면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나서 없어진 거야?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없어진 거야? 그렇지. 일제강점기 시작이 1910년 8월 29일이니까 들어가고 나서 없어진 거다. 자, 일본 애들은 이 신민회라고 하는 평안도 비밀결사 단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없애고 싶죠. 해산시키려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그 명분이 없었던 거야. 자, 인류 역사 다 통틀어 보면 아주 심플한 답이야.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명분을 메이드 하면 되는 거야. 그때 마침 혹시 안중근 의사는 알죠? 오케이. 아니, 모르는 애도 있어. 진짜야. 강의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떤 애가 그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3.1운동 때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천안 사람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3.1 만세 운동을 천안에서 이끌었던 이화학당 출신의 여학생 이름이 뭐야? 유관수 그렇게 나왔지. 신사임당이래. 율곡이 어머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만약에 그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5만 원짜리 그분이 계신 거 오케이 쌉이죠. 예토전생 하셨나 봐. 뭐 두 번째 삶인가? 아니 나는 진짜 일제강점기 강의하면서 심사임당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대단한 위인들이 그 주변에 숨어 있어. 우리가 못 찾는 것뿐.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나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정도 발언은 어느 정도냐면 삼겹살 집에서 이제 회사 사람들끼리 나중에 사회인 돼서 회식하고 있다가 그 천안 아우네장터 3.1운동 주도 누구야? 이게 심사임당 말하는 순간 다 젓가락을 떨고요. 거기는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옆 테이블이 막 이상한 막 눈으로 본다고. 저 새끼 뭐야? 대마도인이야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 그래 해산. 해산 이유가 배고인 사건이야. 내가 별의별 애들을 많이 만났어. 그래서 나 그때 뇌정지 왔다니까. 애 상처 안 받게 하려고 막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고. 자, 아무튼 안중근 의사잖아.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암살하는데 성공해. 그래서 위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사형을 당했죠. 근데 이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 씨가 있단 말이야. 이 안명근은 사촌 형은 초대 통감을 암살한 거야. 나도 뭔가 해야겠다. 우리 사촌 형이 초대 통감을 암살했다면 나는 일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해야지. 그래서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를 암살하고자 의연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어떤 지주의 고발로 인해서 형무소에 갇히게 돼요. 잡혀온 거야. 그리고 이제 안명근을 막 고문하면서 일제 경찰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너 이 새끼 왜 의연금 모으고 다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명근이가 고문당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 니네 총독 암살하려고 데라우치 총독 암살하겠대. 야, 이거 큰 거 걸린 거야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신민회 안 그래도 해산시키고 싶었는데 이거 안명근하고 이거 엮으면 신민회 해산 명분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답 정해놓고 막 안명근한테 막 고문하기 시작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해. 이거 너 혼자 작당 절대 못할 일인데 분명 배후 조직이 있지. 그 조직 신민회지 하면서 답 정해놓고 막 고문하는 거야.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냥 답이 없어도 물 몇 번 담궈버리면 머리를 물에다 몇 번 담그면 없는 답도 나와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안면근이가 이렇게 계속 고문당하다 보니까 잔혹과 고문을 못 이겨서 없는 얘기를 토로해 놓은 거야. 예, 맞습니다. 제 배우 조직 신민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안면근과 신민애는 관련성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신민애가 암살했다라고 해서 이 오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백오인 사건을 이렇게 부른다.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 그래서 신민의 지도부들 105명을 기소를 때려버려. 그래서 형무소에 신민의 지도부들이 들어가. 이때 형무소에 들어간 게 이때 끌려간 게 안창호, 손병희, 이승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다 끌려가요. 김구도 여기에서 끌려갔고. 자,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민의 해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형무소에 있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 조직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해산되고 나중에 서간도 삼원보 가가지고 이제 조직의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경학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 학술연구단체 하고 이쪽 파트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아주 간단해. 전라도를 내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 호남. 그래서 호남에 있는 교수님들끼리 뭉친 게 호남학회. 그리고 경상도를 영남이라고도 하지만 교남이라고도 불러. 교남에 있는 학술연구단체. 교남학회. 그 다음 강원도 지역을 관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정철이 여기 가가지고 이야 강원도 팔경 경치 지림 이거를 써놓은 게 뭐야? 관동 별곡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관동에 있는 학술연구단체는 관동학회야. 그 다음에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 그런다 그랬지. 수도권은 경기. 경기와 충청도를 합해서 기호지방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기호흥학회라고 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있어. 이들도 기호흥학회 월보 같은 잡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을 서북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서북학회가 이렇게 탄생해. 그리고 연해주에 한인들이 읽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이 해조신문이에요. 그리고 미주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한인 신문이 있는데 그게 신한민보야. 이거는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신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애국계몽동까지 끝. 빼먹은 거 없나? 없는데.